자, 고구려 문화 볼게요. 첫 번째 건축. 장수왕 때 안학궁이라는 걸 만들어요. 안학.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암기를 위해서 안으로 확대한다. 한반도 안쪽으로 영토를 확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한반도 안쪽으로 영토 확대하는 게 남하정책이죠. 그래서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폈기 때문에 안학궁을 안쪽으로 영토 확대한다. 그러면 남하정책 장수왕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학궁을 보면은 장수왕 때 장수왕 때면 이거는 고구려궁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행히 현존하는 고구려 탑은 없습니다. 백제와 신라만 탑이 있어요. 그리고 불상은 삼국시대 공통으로 미륵보살 방가상을 제작을 해요. 자, 삼국시대 전쟁이 굉장히 많았죠. 삼국 간에 엄청 치고받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전쟁 많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죠.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 백성들이 모두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보살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거야. 현세에서는 서로 싸우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는 미륵보살만을 희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보살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받들어 모셨다. 그래서 미륵보살 반가상, 미륵보살의 반가상은 반가부자상이라는 얘기예요. 반만 가부자를 튼 상. 그래서 삼국 모두 힘들었기 때문에 삼국 모두 미륵보살 반가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외울 때는 미륵보살을 반가워했다. 왜? 삼국 모두 백성들이 힘드니까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보살을 반가워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륵보살 반가상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볼게요. 이거는 금동을 입힌 열의 입상, 서 있는 입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열의 입상이다. 그리고 이 불상의 특징은 발에 이불병자상에 영향을 끼쳤다. 사진 볼게요. 이게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고 이게 이불병자상이에요. 이거는 입상이니까 열의 불이 이렇게 서 있는 입상이고 뒤에 망토가 있죠. 이 똑같이 이불병자상은 무슨 얘기예요? 이불,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병에 좌상 앉아있다. 이 둘 다 앉아있잖아요. 부처가.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서 있는 한 명의 불상을 두 명으로 늘리고 대신에 앉아있는 걸로 바꿨다. 그래서 이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불병자상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가 7년, 이 기민년에 고구려 승려들이 제작했다는 글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불상에. 그래서 원래 경남 의령에서 발견돼요. 이게. 그러면은 보통 이거는 경남에서 발견됐으면 신라의 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내용들이 영가 7년 기민년에 고구려 승려들이 제작했다. 이 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 불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가 7년이 뭐냐? 이게 이제 영가가 안원왕 때의 연호예요. 그래서 안원왕은 고구려 6세기 왕인데 그래서 영가 7년 여기서 안원왕 7년 이렇게 돼서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39년으로. 그래서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시고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낸다면은 이 금동열의 입상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 539년 이 즈음에 당시 백제와 신라는 어떤 왕이었는지 알아놓으시면 문제 어렵게 내는 거 한번 좀 맞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법흥왕이었고 6세기 초반이니까 백제는 성왕이었어요. 알아놓으시면 어렵게 문제 낼 때 하나 맞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는 일단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을 본 발해가 입상을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앉히고 난 다음에 자상으로 하고 대신에 서 있는 한 명을 앉아있는 두 명의 부처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불병자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활발했던 고구려는 5세기에 엄청 활발했죠. 광장문 3명의 왕이. 근데 6세기가 되면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공백 상태예요. 이때 문화의 눈을 돌려서 6세기에는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제작되더라. 그래서 6세기 때 만들어졌다. 539년.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음악. 왕산악이 검은고를 만들죠. 그래서 왕산악이 고구려 사람이다. 어떻게 알면 돼요? 고구려는 산지가 많아요. 북한이니까 산이 많죠, 북한이. 그래서 산악이 험해요. 그래서 왕산악. 엄청 산악인데 왕으로 험하다. 그럼 뭐겠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당연히 고구려겠죠. 그래서 왕산악. 이름에서 고구려 사람 연결을 쉽게 돼요. 그리고 왕산악. 이 산악을 맨날 산에 돌아다녔다고 생각해요. 산지가 많은데 햇빛과 가깝죠. 산을 막 돌아다녀. 그럼 얼굴이 타겠죠. 그래서 얼굴이 까매. 그래서 그래서 검은고 연상하셔서 왕산악은 검은고의 달인이다. 우륵은 가야금의 달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백제 문화 볼게요. 건축은 무왕 때 왕흥사와 미륵사가 있어요. 제가 무왕 공부할 때 민심을 굉장히 잘 다루는 왕이다. 서동요 노래를 퍼뜨려가지고 선화공주를 얻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민심을 잘 다뤄. 언론 플레이를 잘해. 그래서 이제 또 본인을 미륵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미륵사를 만들었어요.
본인이 미륵이니까 당연히 왕은 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흥사, 왕이 흥하는 절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백제 탑 볼게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목탑 양식을 계승한 현존 가장 오래된 석탑이에요. 자,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죠. 석탑인데 가장 오래된 석탑이니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석탑이란 얘기예요. 그럼 최초의 석탑이란 얘기인데, 그러면은 처음 석탑을 만들 때는 석탑 제작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석탑을 만드는지 모르죠.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존에 만들었던 목탑 양식으로 석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목탑 양식을 계승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삼국시대에 목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탑 양식을 추정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게, 무왕의 와이프는 우리 서동요 때문에 선화공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화공주가 요청해서 이제 미륵사지 석탑을 지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익산 미륵사지 탑을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나왔는데, 무왕의 와이프가 백제의 귀족인 사택시의 딸이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선화공주는 와이프가 아니야? 이러면서 아직까지 논란이 있더라. 근데 논란이 와이프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왕 때 미륵사와 미륵사지 석탑을 만들었더라. 요거는 팩트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놓으시고요. 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그래서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이고, 특징이 소정방이 당나라 장군이죠. 백제를 멸망했잖아요. 나당 동맹을 하고 난 다음에. 백제를 멸망한 기념으로 이 탑에다 글을 새겼어요. 그래서 평제탑이라고 불러요. 평제탑 무슨 뜻이에요? 평정했어. 누구를? 백제를 평정했다는 의미에서 평제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소정방이 백제를 멸한 기념으로 새긴 글이 있다.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 부여 정림사를 정리사라고 외울게요. 정림사를 정리사. 뭘 정리했다. 그래서 백제를 정리해버린 거잖아요.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기념으로 소정방이 글을 썼다. 그래서 정림사를 정리사라 그러면 백제를 정리하고 쓴, 그래서 평제탑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제가 정리된 멸망한 시기 즈음에 탑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의 특징은 백제가 멸망할 즈음에 만들어졌고, 이제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글을 쓴 글이 남겨 있더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불상 볼게요. 서산 마의 삼존불 사진 보면 이거예요. 벽에다 이렇게 새겨서 이런 불상처럼 입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벽에다 한쪽 면만 보이게 이렇게 새겼잖아요. 그래서 마의 불이라는 게 뭐냐? 마가 갈마예요. 갈아서 만들었다. 애는 언덕이에요. 돌이나 언덕. 그래서 언덕이나 이런 돌에다가 갈아서 만든 게 마의 불이에요. 이 한쪽 면만 나오게. 그래서 서산 마의 삼존불하면 서산에 있는 마의 벽에 갈아서 만든 세 명의 부처상. 이게 바로 서산 마의 삼존불이고, 부드러운 자태와 온화한 미소. 백제의 미소가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보시면 살짝 웃는 것 같죠? 미소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백제의 미소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갈마의 언덕에, 그래서 벽이나 바위에 갈아서 이제 불상을 만들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중에는 백제의 대표적인 마의 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배를 째다. 그러니까 배를 째던 칼로 바위에 새겨서 마의 불은 백제에 많더라.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태안 마의 삼존불. 이 중국 불상과 닮았기 때문에 중국 문화와의 해상 교류 흔적으로 봐요. 그래서 태안반도 생각하시면 바다 쪽이죠. 서해 바다 쪽에 태안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백제가. 근데 바다에 있으면 중국과 더 가깝죠. 그래서 중국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태안반도에 있는 태안마의 삼존불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 불상과 닮아 있더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서산은 그나마 내륙이고 태안은 바다에 붙어 있으니까 중국과 더 가까워서 태안마의 삼존불이 중국 불상과 닮았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공해 볼게요. 자, 백제 금동대양로와 창왕명 석조사리감. 이거 부여 능산리 고분할 때 말씀드렸었죠. 백제 금동대양로. 금동으로 향로를 만드는데 대양로. 크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능숙한 기술이라서 능숙한 기술이 있는 능산리 고분에서 나왔다. 이 정도만 특징으로 외워놓으시면 되고, 창왕명 석조사리감이 뭐예요? 창왕이 명령해서 만든 석조, 돌로 된 사리, 감은 그릇, 사리, 용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왕이 누구예요? 위덕왕이죠. 위덕왕이 어렸을 때 이름이 창이에요. 그래서 창왕하면 위덕왕. 위덕왕이 성왕의 아들이거든요. 성왕 때 성왕부터 사비시대죠. 그래서 부여로 옮겼으니까 부여 능산리, 당연히 성왕 때부터 부여시대니까 성왕의 아들이면 당연히 부여 때잖아요. 그래서 부여 능산리에서
창왕명 석조사리감이 나오더라.